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어느 날 한양에서는 젊은 유생 경보기가 서책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사내들이 웬 젊은 처자를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옆에는 보리쌀이 땅바닥에 쏟아져 있고 처자는 다리를 저는지 목발을 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도 진아는 이들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힘없는 여인을 이리도 괴롭히는 것이오. 어허,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인 것 같은데 괜히 볼성사나운 꼴 당하지 않으려면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내 갈 때 가더라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대로해서 이렇게 여인을 괴롭히는지 연유나 알고 갑시다. 뭐시오? 뭐 그런 빚이라도 대신 갚아줄 것이오. 뭐 대신 단량을 내준다면 이 처자는 보내주겠소. 아니 단양 때문에 사람을 이리도 괴롭힌단 말이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오. 대신 갚아줄 거 아니면 그만 참견하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말을 마친 왈패들은 또다시 목발 짚은 처자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까지 불구인 처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너무 안 돼 보이는 것이었죠. 처녀는 말랐어도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얼굴 표정은 무척 차분했고 왠지 신사임당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였지요. 예소 5냥이오. 이제 이 처자를 그만 보내주시오. 허허, 오늘 웬 재수가부터 5냥을 받게 되다니 어쨌든 잘 받겠소. 그렇게 왈패들은 못 받는 빚을 받았다며 껄껄거리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오? 네,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뉘신지는 모르오나 대신 빚을 갚아주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곡식이 모두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군요. 경보기는 땅바닥에 쏟아진 보리쌀을 보니 양식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자를 데리고 쌀집으로 가 보리쌀을 닷대나 사주었지요. 그런데 보리쌀을 사주고 보니 목발을 짚고 쌀 5대를 들고 간다는 게 여간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이 어디요? 내 집까지 들어드리리다. 괜찮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쌀까지 사주셨는데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가겠습니다. 어허, 사내가 되어 어찌 어려운 여인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단 말이오. 걱정 말고 앞장서시구려. 그리하여 경보기는 쌀자루를 들쳐매고 처녀를 따라갔답니다. 처녀는 목발을 짚고 절뚝절뚝 걷고 있었는데 걷는 게 무척 느리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지적이고 침착하며 현모양처 같은 훌륭한 처녀 같은데 다리 때문에 목발을 짚고 뒤뚱뒤뚱 걷는 게 경보기는 왠지 가슴이 아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처녀까지 업어주고 싶었으나 쌀자루 때문에 처녀를 업는 건 불가능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야 성박 외딴 곳에 있는 처녀의 집에 도착하였답니다. 처녀의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노모가 맨발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모녀 두 사람만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소.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그렇게 경보기는 쌀자루를 마루에 내려놓고 다시 서책방으로 향했답니다. 예, 점순아. 저 젊은 총각은 누구냐? 아무도 아니에요. 모르는 분인데 쌀자루를 대신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느냐, 어쩜 그렇게 참하게 생겼더냐? 그 일이 있고 다음 해가 되자 경보기는 성균관 고과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였답니다. 과거보다 어렵다는 성균관 고과를 그것도 수석으로 통과했으니 그 실력이 인정되고도 남았지요. 경보기는 홍문관 대제학 이영복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균관 유생들 중에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났지요. 수년간 공부해 성균관 고과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경보기는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그러자 작년에 만났던 다리 저는 처녀도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 처녀는 잘 살고 있을까? 불편한 다리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시험을 치르고 나니 경보기는 처녀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침착한 표정 그리고 절름거리며 걷는 모습이 왠지 가슴까지 아리는 것이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쉬는 며칠 내내 처녀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또 이제는 곧바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했지요. 가문의 명예와 홍문관 대제학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정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복이는 고심 끝에 처녀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과거 공부를 위해 수락산 암자로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문을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경복이는 여인을 흔들어 보았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여인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작년에 왈패 같은 사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목발이 있고 한쪽 다리가 불구인 것으로 보아 그 처녀가 틀림없었지요. 경복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처녀를 업고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춥디 추운 이른 새벽에 쓰러져 있던 처녀의 몸은 온기 하나 없이 무척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경복이는 처녀가 위태롭다고 판단되어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한참을 달려 의원 집에 도착한 경복이는 대문을 두드려 의원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나와 처녀를 진맥하였지요. 쯧쯧,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로구먼. 잠시 후 깨어나면 약재를 다려줄 테니 그걸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오.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이요? 지금은 이상이 없소이다. 허니 깨어나면 잘 먹이시오. 경복이는 쓰러진 처녀를 두고 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곤 노모밖에 없어 보이는데 노모가 처녀를 돌보긴 어려울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경복이는 처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처녀는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참으로 무척 고왔습니다. 양반의 여식이라 해도 믿을 만큼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커다란 속눈썹은 무척 아름다웠지요. 처녀를 보고 있는 경복의 가슴이 왠지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의 경복이도 당혹스러웠답니다. 심장이 처녀를 원하고 있는 까닭이었을까요? 경복의 심장은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자 처녀가 드디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좀 드시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의원집입니다. 그렇군요. 도령님이 절 구해준 것이군요.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이곳으로 업고 온 것이요. 도령님께 또 신세를 졌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어서 이 약재를 드세요. 그렇게 하여 점순이는 경복이가 내민 약재를 들이켰습니다. 약재를 들이키고 기력이 돌아오자 경복이는 처녀를 업고 처녀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점순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어제부터 내가 보이질 않아 걱정이 많았단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도령님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도령님이 이번에도 우리 점순이를 도와주셨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의원께서 잘 먹으면 곧 좋아질 것이라 했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 말하고 경복이는 처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뒤로하고 나오는 경복이의 마음이 왠지 무척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자꾸만 안쓰럽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처럼 발걸음도 당최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경복이에게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붙잡는 것만 같았지요. 경복이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뛰며 장터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기력이 없어 쓰러졌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었을 테니까요. 경복이는 쌀 한 가마와 많은 곡식값을 치르고 처녀의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리고 경복이는 다시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경복이가 암자에 들어와 공부를 한 지 벌써 2해가 훌쩍 지났지요. 과거 공부를 마친 경복이는 산에서 내려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하였답니다. 그것도 장원으로 말이지요.
이제 가슴 졸였던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 생각도 마음 놓고 해볼 수가 있었지요. 왜 자꾸만 생각나는지, 내 가슴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사랑이란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점순 낭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야. 왜 진작 사랑이란 걸 몰랐을까? 경복의 심장이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경복이는 처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복이는 달리는 내내 무척 설레었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경복이의 가슴은 한없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처녀의 초가집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 경복이의 심장이 더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처녀의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아하니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도 없고 빈집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경복이는 마을 사람을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살던 점순 처자는 어디로 갔나요? 아, 그 모녀 말이요. 쯧쯧,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구려. 아니 늦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글쎄 그 처자의 아비가 진 빚이 50냥이 있었는데 어느 선비가 5냥을 갚아줬다 했소. 헌데 남은 빚을 갚지 못해 왈패들이 집을 빼앗고 두 모녀를 내쫓았다오. 그 바람에 노모는 길바닥에서 죽고 처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오. 듣기로는 그 처자도 길거리에서 죽었단 소리도 있소이다.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이요. 어허 이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소. 그렇다면 점순 처녀가 쫓겨난 것은 언제인가요? 벌써 한 1년은 넘은 것 같소이다. 그 말을 들은 경복이는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엇에 막힌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내가 과거 준비하느라 너무 무심한 탓이 아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다면, 아니 어려운 사정을 내가 알 수만 있었다면. 그깟 50냥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경복이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데 비오듯 흘러 옷깃을 흠뻑 적시고 있었지요. 점순 처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절룩거리는 모습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지요. 경복이는 실타래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양거리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죽은 걸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하였습니다. 목발 짚은 여인만 찾는 것이었지요. 그러기를 벌써 달포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 것이었지요. 경복이는 이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면서 이렇게 찾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순 처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경복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조정에서 제 역할을 암행어사로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아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더냐? 연유는 훗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원은 하였으니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무슨 연유로 갑자기 그리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주상께 한번 주청드려보마. 그렇게 하여 경복이는 임금의 은혜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여 전국을 돌기 시작하였지요. 수많은 탐관오리를 척결하였으나 경복의 두 눈은 항상 점순 처녀만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 탐관오리들의 죄상을 캐느라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빨래터에서 웬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목발도 있었지요. 혹여나 점순 낭자가 아닌가 싶어 가보려는데 갑자기 안악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래하는 여인을 구석으로 팍 밀치는 것이었죠. 아니, 인연이 어디서 감히 내 자리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야. 노비 주제에. 같이 온 안악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경복이는 점순 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가보려 하였지요. 그런데 또 수사 대상인 부패한 관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경복이는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빨래하던 안악들이 빨랫감을 후다닥 챙겨서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홀로 남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관리는 여인의 몸을 만지려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달려드는 관리를 향해 빨랫방망이를 휘두르며 저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그 여인이 점순이 처녀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비명이 경복이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복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이미 몸은 여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몸으로 부딪혀 저 멀리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경복이는 얼른 쓰러져 있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은 경복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점순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경복이는 복받치는 울음을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순 처녀를 벌아간고 한없이 소리내어 울고 말았지요. 자신의 처지도 불우한데 어머니까지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그 누가 정신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있어준 점순 처녀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가슴은 아프고 한편으론 기쁘고 경복이의 심경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경복이는 울음을 멈추고 점순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그 고왔던 얼굴이 무척이나 상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를 잃고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세월을 보낸 탓이겠지요. 그동안 무척 고생이 많았겠구려. 내 낭자를 무척 찾았답니다. 아니, 그 도령님이시군요. 그런데 어찌 저를 찾으셨는지요? 점순 처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왜 날 찾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벌아간고 울고 있는 도령의 모습도 뭔 일인가 싶었답니다. 허나 자신을 안고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 보였지요. 여봐라, 이 연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거라. 어느덧 부패한 관리는 관졸들을 데려와 경복이와 점순이를 관하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복이를 곤장대에 묶고 매질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는 순식간에 난리가 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관리들은 우왕좌왕 도망치기 바빴지요. 호위무사와 병들은 곧바로 사또와 관리들을 추포하고 말았답니다. 오라를 단단히 매어 꼼짝할 수도 없게 하였지요. 그리고 관리들은 매질하려던 경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놈들은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수많은 재물을 불법으로 약탈을 하였으니 처벌받아 마땅하다. 사또와 관리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곤장대에 묶여 매질을 당하려던 자가 암행어사라니요. 죽을 죄를 죄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관아의 탐과 놀이를 모두 척결한 경복이는 점순 처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탐관오리들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마침 조사가 끝나 출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낭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암행어사가 되었다니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내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 가슴은 낭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 그간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오. 이제 할 일을 모두 마쳤으니 내 그대를 찾은 것이요. 내 진작했어야 할 말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용서하시구려. 나와 혼인을 해주시오. 점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혼인이라뇨. 점순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뛰었지요. 경복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점순이도 가슴이 설레었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도령님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만남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어디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도령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상상도 수없이 하였답니다. 아니 매일 하였지요. 왈패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어머니를 길바닥에서 잃고 난 후에도 견디기 힘들 때마다 도령님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기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령님의 따뜻한 기억 때문에 버텨낼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니요. 그것도 혼인을 하자고 말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점순이는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순낭자, 내 남은 인생을 점순낭자와 함께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을 해주시오.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네요. 내 이제 다시는 낭자를 내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겠소. 그동안 낭자가 받은 아픔을 내가 모두 씻어드리리다. 점순이는 결국 경복이 품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경복이도 그런 점순이를 힘껏 안아주었지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점순이를 힘껏 아주 힘껏 안아주었지요. 탐과 놀이들을 모두 척결하고 드디어 고된 암행어사 임무도 모두 마쳤습니다. 임금은 노고를 격려하였고 사원부 대사원의 자리도 주었답니다. 대사원이 된 경복이는 점순이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혼인 첫날 밤을 맞게 되었지요. 이게 꿈이여 생시여.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저는 꿈이어도 좋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도령님은 항상 제 낭구님이셨습니다. 아니 마님, 정말 그랬단 말이요. 그렇담 이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딱 기다리시구려. 그날 밤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네요. 반짝반짝. 가난한 천민의 여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모자라 신체까지 불구로 태어났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수많은 역경이 있고 고통이 따랐을 테니 이 삶의 무게를 어찌 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진감래 끝에 복이 온다고 점순이는 이제 대사원의 부인, 아니 마님이 되었습니다. 팔자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이것은 신의 은덕이 아닐까요? 경복이도 칭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소위 말하는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신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결국 두 사람은 신의 보살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신의 보살핌 속에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